안녕하십니까 일부 학생 여러분. 이리고등학교 2026년 2027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자인 김유경, 김주성입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보자 간의 공약 관련 질의응답, 그리고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순입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의 자기소개와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영입니다. 이번에 단일 후보로 출마하게 된 만큼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공약처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20 인스타 및 신문고 활성화입니다. 소통은 더 나은 학교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120 공식 인스타그램을 활성화해서 교내 행사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되었던 120 신문고를 재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불편사항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학교 축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축제는 부스 운영이나 다양성이 부족했고 공연 관람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2027년 129 축제는 모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바꾸겠습니다. 학급별 부스와 활동과 바자회 활동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단순히 보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매점입니다. 매점은 우리 학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상품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물품이 없어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매점을 만들기 위해 학계당 2에서 3회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종합하여 인기 있는 간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매점에 우선적으로 입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공약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반영하면서 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생회장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 2학년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박도민입니다. 네, 저는 거창한 약속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공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공약은 전부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용 문구함 비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겪는 불편함입니다. 스테이플러 하나, 테이프 하나를 빌리려고 다른 반 다른 층을 오가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장 이용 체계화입니다. 지금 운동장은 사실상 먼저 자리를 잡은 학년이 계속 이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2, 3학년 선배님들도 1학년 때 똑같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공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겪었던 불합리를 끝내는 공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심시간을 학년별로 순차 배정합니다. 둘째, 주 1회는 14명 이상 팀 단위로 신청을 받아 풀코트를 순번제로 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준비하며 주변 친구들과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9학년이 겪었던 부조리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2, 3학년 선배님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두 가지 보완책을 더하겠습니다. 첫째, 풀코트 대여 신청은 9학년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1, 2학년 시험기간이 3학년보다 늦다는 점을 활용해 그 기간에는 3학년 팀에게 운동장 전용 사용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려해야 받아야 할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만큼은 확실히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정기학생 간담회. 학생회가 일부에게만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를 바꾸겠습니다. 매달 각 반 대표가 모여 의견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존 학생회에는 정해진 안건, 큰 사안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매일 느끼는 불편함은 훨씬 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화장실 휴지가 자주 떨어진다거나 급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거나 하는 공식 안건으로는 잘 다뤄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소하지만 매일의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고 수렴해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세 공약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 약속은 짧게 실천은 길게. 기호 1번 박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종교부회장 후보 기호 2번 구명관입니다. 저도 같이 공약 3개를 준비했는데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반의 탈취제 도입입니다. 최근 날씨가 매우 더워지면서 땀이 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에 땀 냄새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각 반에 탈취제를 도입하여 냄새로 피해받는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각 학급에 안정성이 검증된 무향, 저자극 탈취제를 배치하여 검증되고 깨끗한 탈취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쾌적한 공기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기분 좋은 학교 생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e스포츠 반대항전 종목 확대입니다. 최근 학생회에서 포르스타즈라는 게임으로 반대항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큰 관심을 끌고 그렇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현재는 하나의 게임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대항전을 하면 불만도 줄어들고 또한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게임만이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게임 경기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임들을 선택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약입니다. 이그젠 포유 자료 제공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 고등학생들이 되고 나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던가 학원에서의 자료가 미흡하여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를 보완하고자 이그젠 포유에서의 자료를 제공하여 시험 기간에 부족한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를 교내에서 손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학생들이나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 부회장 후보 최하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공약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휴지 보급 정상화입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이 급해서 갔을 때 휴지가 없어서 볼일을 보지 못하고 학교를 있는 내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가 보급되는 그때그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휴지 보급 점검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차원에서 노력해서 여러분과 함께 휴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휴지를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실물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평소에 분실물을 잃어버렸을 때 학교 방송에서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학교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방송을 듣지 못해서 찾아갈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년 교무실마다 분실물 게시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가서 자신이 잃어버린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하기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건의함을 찾지 못한다거나 건의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불편함을 여러분 모두 겪으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 사용에 익숙하므로 저희는 온라인 건의함을 신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의사항을 온라인, 구글폼이나 네이버폼 같은 설문조사 형태로 여러분이 학교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리고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리고를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교 부회장 후보 최하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약 관련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학년 회장 후보, 2학년 부회장 후보, 1학년 부회장 후보 순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학년 학생회장 후보 이승엽에게 질문할 사람 질문해 주세요. 네, 정교 회장 후보 이승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29 실무고를 재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방치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나요? 다음에 이번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신문고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한두 번 도전해보고 이제 지속적으로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신문고를 정기적으로 안건을 받아들이고 또 인스타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학생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매점, 공약에 대해서 학생회가 어떻게 개입해서 설문 결과를 실제 입구로 연결시킬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약을 만들기 전에 매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매점에 이제 필요한 물품을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물품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공약을 짜게 되었고요. 학생회가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은데요. 이제 구글 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다수결이나 아니면은 제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물품을 선택해서 적당한 가격에 매점에 배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19 인스타를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다른 방식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9 인스타는 이제 학생부의 정보 홍보부가 주도로 해서 게시물을 여러 개 올리고 있는데요. 이 체제는 이거를 주된 체제로 가되 학교 게시판이나 아니 폭도에 붙어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게시판 119 인스타에 있는 홍보물을 또 붙인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 영상을 찍어서 조금 재미를 주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들을 홍보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공약 질문입니다. 공약 내용에서 학급별 부스 활동과 과제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시겠다 하셨는데 축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들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움의 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바자회 활동 말고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공약집에 썼던 학급별 부스 활동과 바자회 활동 이 활동들은 이제 12월에 열리는 이제 동아리 발표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활동들을 제가 예시로 든 건데요. 축제 때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축제는 이제 오전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어요. 이제 오전 시간 수업 시간을 공강 시간에 뒤로 미룬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모가 클 수도 있다면 학급별 불사 활동 이제 각자 웃고 즐길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다면 이어서 2학년 전일 부회장 후보 박도민에게 질문할 사람 해주세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문관 및 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에서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할 때 바로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공용 문관에서 빌려간 물건을 안 돌려주거나 잃어버린 일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명관 후보님이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각 상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때를 가정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현재 학생회실에서 우산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명단을 작성해서 어떤 학생이 돌려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분을 봉사 도우미를 설정하거나 관련 선생님들이 도우미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학생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잃어버린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충당하여서 문구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명단을 신청받으셔서 순서대로 대여하겠다 하셨는데 만약 비나 눈이 와서 예약한 날에 출고를 못하게 되면 다음 날도 우선 미뤄주실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날의 예약자들이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운동장 대여제라는 관리 체계를 만들 때 생각을 했던 것이 특정한 날짜를 특정한 팀이 예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 팀들이 신청을 하여 명단을 작성이 되었을 때 그 팀들이 신청한 순서대로 특정한 날짜, 아니 매주,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순서대로 그 팀들이 사용하는 순서를 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날짜에 비가 오거나 특정한 사유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대로 순서를 한번 미루면 되는 것이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운동장 이용 체계화 공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학년별 실습 시간을 고려하여 1학년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2학년 40분부터 1시까지, 4학년 1시부터 1시 20분까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운동장을 가는 시간 소모되고요. 2학년들은 급식을 보통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나오는데 이 사이에 시간이 껴있고요. 3학년은 또 5교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명목은 20분이지만 사실 한 15분도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학년이 운동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5분 정도는 차감이 될 거라고 하신 점,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의 급식을 먹는 시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한 목표는 세 학년이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학년이 20분을 그대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승엽 후보님이 말씀해주신 2, 3학년의 급식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저도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부회장이 된다면 추후에 그 사항을 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대로 배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1학년과 1, 2, 3학년들이 급식을 먹는 시간을 고려하여 1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로 순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운동장 이용할 때 주 1회 팀 단위로 명단 신청할 때 팀의 이 정의가 최소 14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14명에 근소하게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14명을 모았는데 당일날 학생들이 조금 오지 못하게 되어 14명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명이라는 기준은 제 주변 축구를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굳이 14명이라는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하람 후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14명을 채우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채운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운동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14명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제가 14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는 만약에 14명보다 더 적다면 너무 많은 팀들이 생겨서 그 팀들이 주 1회 사용하는 풀코트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4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려주신 14명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팀 단위로 적당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목상 14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답하신 게 이제 부회장이 되신다면 이제 시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1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대로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시에 3학년이 2학년을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이제 명목상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는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3학년이 잘 나와주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잘 나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학생부가 관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엄격한 규칙이 만들어질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 체계화에 대한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3학년, 2학년 순서대로 20분간 축구를 하는 시간을 배정을 하는 것은 각 학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 비켜주는 시간을 만약에 비켜주지 않는 부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이 비켜주지 않을 시에는 학생회가 관여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3학년과 2학년, 고학년 분들이 감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점이라고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그 풀코트 대여제에서 고학년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열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3학년 분들이 1학년과 2학년 분들보다 시험 기간이 더 늦은 것을 이용해서, 더 빠른 것을 이용해서 그 시간 동안에 우선 사용권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 두 가지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그렇고 공약 발표에서도 말하셨다시피 이제 3학년과 2학년, 이제 고학년의 불만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시험 기간에 3학년을 우선한다는 이 대책을 마련하셨는데요. 사실 3학년이 1, 2학년보다 시험 기간이 빠른 거는 이제 2학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학년들에게 2학기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11월에 수능이 있는데요.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수능까지의 시간은 채 100일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약 99일, 98일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3학년들이 점심시간에 쓸 수 있는 이 운동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이거를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3학년에 대한 불만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현 후보님이 2, 3학년들에 대한 특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보완책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풀코트 대여제에서 고학년들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것. 말씀 주신 것처럼 3학년 분들은 2학기에만 시험 기간이 더 빠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3학년 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여 풀코트 대여제를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약, 정기학생 간담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정기학생 간담회 내용 중에서 각 반 실장과 매달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학생회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 정기학생 간담회를 만드는 시간이 이제 공강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 3개의 학년, 30개의 반을 한 공간에 모두 조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학생회의에서는 약 20개의 학생부가 있고 그 중에서 40명의 학생 부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40명의 학생 부원들을 모아서 학생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부회장이 된다면 다시 개안을 해가지고 1차 고사와 2차 고사 각 고사가 있는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4번 1년 동안 4번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약 4번 정도 정기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매달은 아니고 1년에 4번이기 때문에 안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리 안건을 공지했을 때 각 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이제 회의를 하러 오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생각하신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반의 실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반의 실장들은 각 반의 모든 구성원들이 투표를 하여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들은 그런 자신의 반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오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들을 각 반의 대표인 실장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구명관 부회장 후보에게 질문하실 사람들을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 리그젠 포유 활용 공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운영 방식이나 저작권 처리 과정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약에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젠포의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저작권 문제로는 학습 자료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한 뒤, 학교 차원에서 공유를 한 뒤 학습 자료로 수익만 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얻어가지고 이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취제를 비치한 이후에도 분실되거나 장난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반 실장들에게 방지하도록 미리 말을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건 잘 해결해 주신다 하셨고, 만약에 잘 사용하게 되어서 이제 다 끝나기 전, 한 학기가 다 끝나기 전에 다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새로운 태블릿을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취제가 다 쓴다 하였으면 제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다시 탈취제를 반에 넣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이제 공유지의 비극은 이제 서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공재를 이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비극을 말합니다. 이 실제 사례로 약간 교내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이 탈취제를 사용해서 이제 흡연 사실을 감추거나, 아니면 또 냄새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태블릿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탈취제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와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두 개 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으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요즘 하도 탈취제가 많이 생겼다 보니 가성비, 즉 가격이 적은 탈취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관리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취제에 대해서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의 예산은 1년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정 목표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관리 계획은 아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부회장이 되려면 서서히 차차 생각해서 이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약, e스포츠 반대항전 종목 확대 공약입니다. 공약 내용에서 이제 다양한 게임을 통해 대항전을 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이번에 브롤스타즈 한 게임을 했는데 이제 날짜가 아침, 점심시간에서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게임을 여러 번 하면은 이제 많게는 뭐 두 게임만 해도 4시간, 많게는 10시간도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의 가장 해야 될 덕목인 공부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점심시간을 통해서 해왔던 것과 달리,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그리고 동아리를 하지 않는 창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예정이고요. 공부 분위기는 이제 아무리 e스포츠라 해도 이제 학생들이 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을 해소하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학기에 있었던 e스포츠에서는 점심시간에 했던 본선을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에 가서 볼 수 있게 했었는데 혹시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경기 관람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반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저로서도 좋고 또는 시청자분들로서도 좋지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했던 장소 거기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e스포츠 반대항력 종목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게임별 기계와 환경 준비가 필요할 텐데 예산과 장비는 어떻게 충당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와 같은 라이엇 게임즈나 주로 저희 연령층이 시청하는 오버워치 대회 같은 경우에는 PC와 같은 기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충당하실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에는 컴퓨터 게임, 즉 말씀하신 대로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때 e스포츠 대회를 했던 것처럼 브롤스타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예산 관리가 필요 없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쓰지 않고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패드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이그젠 보유 자료 제공에 대한 공약인데요. 이 공약은 지금 김희겸 종교회장님과의 공약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 참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임기 시간에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참고받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공약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전 회장 김희겸님과의 공약과 일치합니다. 제가 왜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됐냐면 필요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아하니 너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저도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없다면 마지막으로 1학년 부회장 후보 최하람 후보에게 질문할 사람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건의함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건의함 공약은 일이고 신문과 기능이 일부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이고 신문과의 차이점은 크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QR코드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서 학생들이 언제나 원하는 때 건의사항을 학교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점이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건의함 설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건의함이 개설돼서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모든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보완하실 건지 아니면 한두 개 정도만 이제 기간에 걸쳐서 보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의하는 건의는 이제 AI라던가 아니면 직접 검수를 통해서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 카테고리 중에서 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특정 몇몇의 주제 그런 것들을 주로 저희 학생회에 안건을 올려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건의함 공약에 대해서 신문과의 차별점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똑같은 사유로 신문고가 비활성화된 것처럼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예를 들어
신문고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신문고에 건의를 넣는 사람은 있지만 그 건의를 읽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사유로 온라인 건의문 공약도 비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안을 하실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학교 이 온라인 건의함이 학생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거나 학생들의 참여 부족 혹은 이제 올리는 건의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비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셨는데요.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참여도 부족은 각 반마다 이제 온라인 건의함에 대한 홍보 포스터 또 게시판에도 그런 것들 붙여서 학생들이 더욱 잘 보고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사항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솔선수범하여 건의사항을 모두 읽거나 이제 학생의 임원들을 함께 해서 따로 이 건의사항을 만드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분실물 게시판에 올렸는데도 오랫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는 물건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오래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 같은 것은 특정 창구라던가 아니면은 한 곳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두어 이제 오래 찾아가지 않는 이제 장기 분실물 칸을 마련해서 그곳에 한 곳에 모두 모아두도록 생각 중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휴지 보급 정상화 공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휴지 점검표보다 먼저 중요한 점이 이제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 대해서 휴지를 훔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휴지 보급 정상화보다 휴지를 훔치는 학생을 바로 잡는 것, 이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화장지를 위해 도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한 많은 휴지를 보급해볼 계획이지만 계속해서 도난이 발생한다면 이제 화장지를 보관하는 이 통에 이제 자물쇠를 치운다거나 해서 도난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지 점검표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 점검표를 검사하고 점검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람과 다시 휴지를 보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학교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화장실의 현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된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당선되었을 때 꾸준한 회의와 이제 안건을 통해서 이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공약, 분실물 게시판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공약집을 읽으면서 이 설명에 대해 좀 의문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교무실 방송을 듣지 못해 결국 찾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분실물을 찾는 교무실 방송을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모두 다 물건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방송을 못 듣는 학생이 분실물 게시판을 만든다고 해서 분실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들었습니다. 이 분실물 게시판에 대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친구가 이제 급식실에서 이 분실을 했는데 방송을 듣지 못해서 대신 들은 제가 알려주어서 찾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직접 공약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이 시끄럽다던가 그런 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방송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은 학생들은 분명히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교무실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데 여전히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지 점검표를 설치를 하더라도 보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보충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는 휴지의 교체 주기보다 만약에 보충하는 시간이 더 길게 된다면은
만약 이 공약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휴지의 보급 속도보다 사용 속도가 빨라서 휴지가 이제 보급이 무쓸모가 되는 경우에는 따로 교무실과 협력을 통하여서 이 교무실에 휴지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교무실에서 휴지를 조금씩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통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은 진행자인 저희가 제시하는 교내 문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전과 같은 순서대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교 회장 후보 이승엽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나 학생회 구원이 규칙을 어기거나 특혜 논란이 생기면 친구 관계와 학생 회장으로서 책임 사이에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일단 친한 친구나 학생의 구원이라 해서 저에게 특혜를 받는다면 학교와 학생의 신뢰는 굉장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미안함을 전하더라도 학생 회장의 역할에서는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는 학생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교 부회장 후보 박도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같은 위험한 일로부터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네.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과 빠른 신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제안한 정기학생 간담회와 학생의 신문고 채널을 활용해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즉시 알릴 수 있는 신고 창구를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기 초 캠페인을 통해 딥페이크와 사이버 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점과 실제 처벌 사례를 알려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예방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정교 부회장 후보 구명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AI나 스마트폰을 학습활동,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걸 유용하게 쓰면서도 부정행위 없이 똑똑하게 쓰려면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즉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행평가나 학교 행사에 복사, 부정넣기, 딸깍을 통해서 날먹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매 수행평가나 행사 참여에 출처 남기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최하람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재미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평소 학생의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생의 행사에 홍보에 더 열을 다해서 게시판과 복도, 반 같은 곳에 학생의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학생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변화와 다양한 행사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포부를 볼 수 있는 최후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생각나는 대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각오로는 제 슬로건이 불만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든든한 부회장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이에 맞게 진짜 정말로 불만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고요. 기대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교 부회장 후보 2번 구명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 슬로건은 여러분이 만드는 일이고입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분량 후보고 앞으로 실제로 당선이 돼서 한 도중에도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건대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리고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희 학교 생활은 더욱더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고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최하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하겠습니다. 답변과 질문에서 보셨다시피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령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이리고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정례 회장 후보 이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제 공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여러분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약속은 짧게, 실천은 길게. 기호 1번 박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2026년, 2017학년도 학생회장단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리고를 이끌어갈 회장단 투표에 학생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김희경, 김주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